1번. 요양보호사의 기본적 인권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번 평등권, 2번 노동 관련 권리, 3번 자유권, 4번 재산권, 5번 의견과 표현의 자유. 정답은요? 그렇죠. 4번 재산권은 경제적 권리로 분류되죠? 그러면 요양보호사의 기본적 인권 항목에는요, 평등권, 노동 관련 권리, 자유권, 의견과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2번, 요양보호사의 인권 중 평등권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은 1번, 고용 형태, 연령, 성별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 2번, 종교에 따른 차별 금지, 3번,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 4번, 출신 지역에 따른 차별 금지, 5번, 학력에 따른 차별 금지. 정답은요? 그렇죠. 3번,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은 평등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건 어디에 해당되죠? 그렇죠. 노동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평등권에는요, 고용 형태, 연령, 성별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고요. 종교에 따라서도 차별받지 않아야 하고, 출신 지역에 따라서도 차별받지 않아야 되고요. 학력에 따라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3번, 요양보호사의 법적 권익 보호와 관련이 없는 법은 1번 근로기준법, 2번 산업안전보건법, 3번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4번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5번 상속법. 정답은요? 그렇죠. 5번 상속법은 요양보호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4번, 다음 중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번 임금의 구성 항목 및 계산 방법, 2번 근로자의 신체 검사 기록, 3번 근로시간이 포함된 취업 장소, 4번 취업 규칙 내용, 5번 기숙사 규칙, 기숙 제공 시. 정답은요? 그렇죠. 2번 근로자의 신체 검사 기록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럼 근로기준법에 따라서요,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사항은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이 있어야 되고요. 근로시간이 포함된 취업 장소, 취업 규칙의 내용, 그리고 기숙사 규칙이 있습니다. 5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요양보호사의 건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에 장의해야 할 조치가 아닌 것은 1번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애 예방, 2번 환기 및 체감관리, 3번 안전보건교육 실시, 4번 업무배치 변경 시 미리 공지, 5번 소음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 정답은요? 그렇죠. 4번 업무 배치 변경 시 미리 공지는 건강 문제에 관한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6번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가 아닌 것은 1번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 실시, 2번 작업 내용 변경 시 안전보건교육 실시, 3번 근로자의 건강장애 예방을 위한 조치, 4번 작업 중지 시 근로자 처벌, 5번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추가 교육. 정답은요? 그렇죠. 4번 작업 중지 시 근로자 처벌은 사업주의 의무가 아니죠. 그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는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고요. 작업 내용이 변경될 때는 안전보건교육을 꼭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건강장애 예방을 위해서 조치를 내려줘야 하고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이 있으면 추가 교육이 당연 실시되어야 합니다. 7번 요양보호사가 성희롱 상황에서 취해야 할 적절한 대처 방안이 아닌 것은 1번 감정적으로 즉각 대응한다, 2번 단호히 거부 의사를 표현한다, 3번 모든 피해 사실을 기관 담당자에게 보고한다, 4번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 5번 상습적인 경우 증거를 확보해 둔다. 정답은요? 그렇죠. 1번 감정적으로
즉각 대응하는 것보다는 단호히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요. 모든 피해 사실을 기관 담당자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고요.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고요. 상습적인 경우에는 증거를 확보해 둬야 합니다. 8번.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장교양 기관장의 올바른 조치는 1번. 성희롱 피해자에게 다른 업무 배치 등의 불이익한 조치를 한다. 2번. 성희롱 가해자를 즉시 해고한다. 3번. 성희롱 예방 교육을 1년에 한 번 이상 실시한다. 4번. 사건을 기관 내부에서만 조용히 해결한다. 5번.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다. 정답은요? 그렇죠. 3번. 성희롱 예방 교육을요, 1년에 한 번 이상 실시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9번. 장교양 기관장이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취해야 할 조치가 아닌 것은 1번.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2번.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조치 금지. 3번. 행위자 징계. 4번. 성희롱 처리 지침 문서화. 5번. 사건을 비밀리에 처리하고 공개하지 않음. 정답은요? 그렇죠. 5번. 사건을 비밀리에 처리하고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적절한 조사를 통해서 조치를 취해줘야 합니다. 장기요양 기관장이 성희롱 사건 발생할 때 취해야 할 조치는요.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을 교육하고요.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요. 행위자를 징계해야 하고요. 성희롱 처리 지침을 문서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10번. 성희롱 행위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언어적 행위, 2번 육체적 행위, 3번 시각적 행위, 4번 경제적 행위, 5번 기타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행위. 정답은요? 그렇죠. 4번 경제적 행위는 아니죠. 그럼 성희롱 행위의 유형에는 언어적이고 육체적이고 시각적이고 그다음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11번.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산재로 요양 중에 퇴직하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2번 보험급여는 조세 및 기타 공과금 부과가 면제된다. 3번 산재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 4번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나 압류할 수 없다. 5번 사업장이 폐업해도 재요양,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정답은요? 그렇죠. 1번 산재로 요양 중에 퇴직하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게 아니고요. 퇴직해도 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요. 보험급여는 조세, 기타 공과금 부과가 면제되고 있고요. 산재를 당했어도 해고할 수 없습니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 안 되고요. 사업장이 폐업해도요. 재요양,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번.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에 따라 요양보호사가 폭언이나 폭행을 당했을 경우 기관이 해야 할 조치는 1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 2번 관련 사실을 외부에 공개한다. 3번 피해자를 적절히 보호하고 대처한다. 4번 피해자에게 다른 업무를 배정하지 않는다. 5번 가해자와의 접촉을 유지하도록 한다. 정답은요? 그렇죠. 3번 피해자를 적절히 보호해주고 거기에 따른 상황에서 대처해주는 것이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요양보호사가 폭언이나 폭행 당했을 때 기관이 해야 할 조치입니다. 13번 요양보호사의 법적 권익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번 근로기준법의 기준보다 낮은 근로조건도 계약이 가능하다. 2번 산업재해는 신체적 재해만 해당된다. 3번 성희롱 예방 교육은 2년에 1회 실시한다. 4번 장교양기관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 5번 요양보호사는 산업재해 보상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정답은요? 그렇죠. 장기요양기관은요,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법적 권익 보호는 근로기준법의 기준보다 낮은 근로 조건은 계약이 가능하지 않죠. 신체적 말고도 정신적인 것도 가능하고요. 성희롱 예방 교육은 1년에 1회고요. 요양보호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대상이 맞습니다. 14번. 요양보호사의 인권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내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번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설립, 2번 업무 관련 폭언과 폭행 방지 조례 제정, 3번 취업 및 창업 지원, 4번 산재 예방을 위한 보험 가입 의무화, 5번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정답은요? 그렇죠. 4번 산재 예방을 위한 보험 가입 의무화. 이것은 기관이나 사업주의 책임이고요. 요양보호사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요.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업무 관련 폭언과 폭행 방지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요. 취업, 창업 지원하고 있고요.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번.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원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번.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자기 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 2번.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개인정보를 비밀로 유지한다. 3번. 대상자가 의사소통이 어렵더라도 신체적 학대를 할 수 있다. 4번. 물질적 보상을 받지 않는다. 5번. 대상자와 상호 대등한 관계를 유지한다. 정답은요? 그렇죠. 3번. 대상자의 의사소통이 어렵더라도 신체적 학대를 하면 안 되죠.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원칙으로는요.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자기 결정을 최대한 존중해줘야 합니다. 또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개인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하고요. 물질적 보상은 받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대상자와 상호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요양보호사입니다. 2번. 요양보호사가 갖추어야 할 윤리적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대상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한다. 2번. 요양보호 업무에 대한 사명감을 갖는다. 3번.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한다. 4번. 다른 직종과 협조하는 자세를 갖는다. 5번. 대상자와 사적인 금전 거래를 한다. 정답은요? 그렇죠. 5번. 대상자와 사적인 금전 거래를 하는 것은 윤리적 태도가 아니죠. 요양보호사가 갖추어야 할 윤리적 태도로는요. 대상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을 해줘야 하고요. 요양보호 업무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요.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하는 게 좋고요. 다른 직종과 협조하는 자세를 갖는 게 좋습니다. 3번. 요양보호사가 직업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윤리적 태도가 아닌 것은 1번. 대상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야 한다. 2번. 성실하고 침착한 태도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3번. 대상자의 종교를 무시하고 자신의 종교를 강요한다. 4번. 요양보호 관련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5번. 약속 시간과 방문 일정을 반드시 지킨다. 정답은요? 그렇죠. 3번. 대상자의 종교를 무시하고 자신의 종교를 강요하는 행위는 옳지 않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직업인으로서 갖춰야 할 윤리적 태도는 대상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줘야 하고요. 성실하고 침착한 태도로 책임감을 가지고 요양보호 관련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고요. 약속 시간, 방문 일정 반드시 지켜주는 것이 윤리적 태도입니다. 4번.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원칙에서 대상자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가족들과 공유한다. 2번.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동료들과 공유한다. 3번.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개인정보를 비밀로 유지한다. 4번. 대상자의 정보를 시설 게시판에 게시한다. 5번. 대상자의 생활을 SNS에 공유한다. 정답은요? 그렇죠. 3번.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개인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가족들과도 공유하는 것이 아니고요. 동료들과 공유하면 안 되고요. 시설 게시판에 게시하는 거 안 되고요. SNS에 공유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됩니다. 5번. 요양보호사의 업무에서 금지된 행위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업무 경과를 기록한다. 2번. 대상자의 가족과 협력한다. 3번. 대상자의 금품을 무단으로 사용한다. 4번.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5번. 대상자에게 친절하게 대한다. 정답은요? 그렇죠. 3번. 대상자의 금품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죠. 요양보호사의 업무에는 경과, 기록, 대상자의 가족과 협력하는 것,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는 의무, 대상자에게 친절하게 대할 의무가 있습니다. 6번. 다음 중 요양보호사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는 1번 대상자의 권리 보호하기, 2번 정해진 원칙과 절차 준수하기, 3번 제공된 서비스 내용 기록하기, 4번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한 사항 직접 조언하기, 5번 대상자의 상태 변화 관찰하기. 정답은요? 그렇죠. 4번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한 사항을 직접 조언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적절한 전문가에게 우리는 연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7번.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원칙 중 부적절한 사례는 1번.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관찰하고 기록한다. 2번. 서비스 제공 중 알게 된 비밀을 발설한다. 3번. 관리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4번. 전문 지식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한다. 5번. 인종, 성별 등에 관계없이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 정답은요? 그렇죠. 2번. 서비스 제공 중 알게 된 비밀은 발설하지 않는다. 누구한테라도? 그렇죠. 가족한테도 안 된다. 동료한테도 안 된다. 8번. 다음 중 요양보호사의 올바른 행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대상자의 집에서 허락 없이 물건을 가져간다. 2번. 대상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한다. 3번. 업무 중에 학대 상황을 목격하고 보고하지 않는다. 4번. 대상자에게 발생한 사고를 즉시 보고한다. 5번. 불법적인 요청을 수용하여 대상자를 돕는다. 정답은요? 그렇죠. 4번. 대상자에게 발생한 사고를요,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9번. 요양보호사가 법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행위는 1번. 대상자의 권리 보호하기, 2번. 복지 용구를 직접 판매하기, 3번. 서비스 내용 정확히 기록하기, 4번. 업무 수행 원칙 준수하기, 5번. 대상자 상태 변화 관찰하기. 정답은요? 그렇죠. 2번. 복지 연구를 직접 판매하는 것은 이해관계 충돌, 불법 행위 될 수 있습니다. 10번.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원칙으로 올바른 것은 1번. 대상자의 개인적 선호에 따라 차별한다. 2번. 대상자의 자기 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 3번.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주변에 공유한다. 4번. 보호자의 요구에 따라 서비스 기록을 변경한다. 5번. 대상자에게 서비스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요구한다. 정답은요? 그렇죠. 2번. 대상자의 자기 결정을 최대한 존중해 주는 것이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원칙입니다. 11번. 다음 중 요양보호사의 자기관리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건강관리에 신경 쓴다. 2번. 업무에 방해되지 않도록 복장을 관리한다. 3번.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동료들과 공유한다. 4번. 외모를 단정히 한다. 5번. 업무에 필요한 기술을 배운다. 정답은요? 그렇죠. 3번.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동료들과 공유하면 안 되죠. 요양보호사의 자기관리 방법으로는 건강관리, 업무에 방해되지 않도록 복장관리, 외모 단정히 하는 것, 업무에 필요한 기술을 주기적으로 배워주는 것이 자기관리 방법입니다. 12번.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태도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번. 대상자의 의사를 물은 후 서비스를 제공한다. 2번. 자신의 종교를 대상자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3번.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지 않는다.
4번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5번 전문성을 위해 교육에 참여한다. 정답은요? 그렇죠. 3번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윤리적 태도가 아니죠.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태도로는요. 대상자의 의사를 항상 물어보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자신의 종교를 대상자에게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문성을 위해서 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윤리적 태도입니다. 13번. 요양보호사가 업무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해야 할 올바른 행동은 1번 혼자서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2번 사고 발생 사실을 숨긴다. 3번 즉시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4번 대상자의 가족에게만 알린다. 5번 다음날 보고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정답은요? 그렇죠. 3번. 즉시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 다음날 보고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나 이런 것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1번. 요양보호사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교대 근무, 2번 충분한 휴식 시간, 3번 신체적 경무, 4번 대상자와 보호자와의 갈등, 5번 불안정한 고용. 정답은요? 그렇죠. 2번 충분한 휴식 시간은 요양보호사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지 않고 오히려 상승시키는 거죠. 2번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 질환 중 가장 흔한 증상이 아닌 것은 1번 어깨 통증, 2번 손목 통증, 3번 요통, 4번 목 통증, 5번 발목 통증. 정답은요? 그렇죠. 5번 발목 통증은 일반적으로 영향을 덜 받고요. 요양보호사는 어깨, 손목, 요통, 목 통증이 흔하게 일어납니다. 3번 다음 중 근골격계 질환의 3단계 증상으로 옳은 것은 1번 작업 중에만 통증과 피로감을 느낀다. 2번 하룻밤 지나면 증상이 없어진다. 3번 휴식 중에도 통증이 지속된다. 4번 며칠 동안만 지속된다. 5번 작업 수행 능력에는 변화가 없다. 정답은요? 그렇죠. 3번 휴식 중에도 통증이 지속되는 것이 근골격계 질환의 3단계 증상입니다. 4번 근골격계 질환의 급성기 초기 치료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휴식을 취한다. 2번 온찜질을 한다. 3번 압박을 한다. 4번 손상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올린다. 5번 얼음찜질을 한다. 정답은요? 그렇죠. 2번 온찜질을 하는 것은 손상 후 24에서 72시간 이내인 급성기에는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거? 그렇죠. 냉찜질을 해줘야 합니다. 5번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요양보호사의 올바른 자세는 1번 무거운 물건을 한 손으로 들어 올린다. 2번 반복적으로 같은 동작을 계속한다. 3번 허리를 펴고 무릎을 굽혀 들어 올린다. 4번 피곤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작업한다. 5번 작업 중 자세를 불안정하게 유지한다. 정답은요? 그렇죠. 3번 허리는 펴시고요. 무릎은 굽혀 올려서 허리를 수그리지 않고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6번 어깨 통증의 증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특별한 외상 없이 어깨 관절 전체 통증이 있다. 2번 움직임이 많은 날 밤에 통증이 심하다. 3번 팔을 들고 내릴 때 특히 통증이 심하다. 4번 손과 팔을 등 뒤로 돌릴 때 아프다. 5번 어깨 통증은 발생 즉시 사라진다. 정답은요? 그렇죠. 5번 어깨 통증은
발생 즉시 사라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일반적으로 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7번. 어깨 통증 예방 운동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번. 팔을 반대편 어깨 쪽으로 쭉 뻗는다. 2번. 머리와 팔을 뒤로 지그시 젖힌다. 3번. 양팔로 수건을 잡고 당긴다. 4번. 팔꿈치를 머리 위로 올린다. 5번. 반복적으로 어깨를 돌린다. 정답은요? 그렇죠. 2번. 머리와 팔을 뒤로 지그시 젖히는 것은 오히려 어깨 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8번. 손목 통증, 수근관 증후군의 주요 증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손가락의 감각이 저하된다. 2번. 밤에 통증이 악화된다. 3번. 엄지손가락이 강해진다. 4번. 젓가락질이 어려워진다. 5번. 손을 털면 일시적으로 통증이 완화된다. 정답은요? 그렇죠. 3번. 엄지손가락이 강해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엄지손가락의 힘이 약해지고요. 감각 저하가 올 수도 있고 통증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9번. 다음 중 요통 예방을 위한 운동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무릎을 구부린 상태로 엉덩이를 들어 올린다. 2번. 허리를 천천히 돌려준다. 3번. 바로 누운 자세에서 머리와 다리를 동시에 들어 올린다. 4번. 물건을 허리로 들어 올린다. 5번. 네발기기 자세에서 엉덩이를 뒤로 빼며 쪼그려 앉는다. 정답은요? 그렇죠. 4번. 아까도 얘기했죠? 물건을 허리로 들어 올리는 것은 요통에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10번. 감염 예방을 위해 요양보호사가 해야 할 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감염된 경우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2번. 손을 자주 씻는다. 3번. 감염 대상자와 물건을 공유하지 않는다. 4번. 개인 위생을 철저히 관리한다. 5번. 감염 대상자와 접촉 시 보호 장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정답은요? 그렇죠. 5번. 감염 대상자와 접촉 시 보호 장구는 꼭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11번. 노로바이러스 장염의 발병 원인이 아닌 것은 1번. 오염된 음식 섭취. 2번. 불충분하게 조리된 고기. 3번. 염소 소독되지 않은 물 섭취. 4번. 질환에 걸린 대상자의 구토물. 5번. 감염된 사람과의 직접적인 피부 접촉. 정답은요? 그렇죠. 5번. 감염된 사람과 직접적인 피부 접촉은 노로바이러스 장염의 발병 원인이 아닙니다. 12번. 노로바이러스 장염의 주요 증상이 아닌 것은 1번 구토, 2번 발열, 3번 근육통, 4번 두통, 5번 목 통증. 정답은요? 그렇죠. 5번 목 통증은 노로바이러스 장염의 주요 증상이 아닙니다. 그럼 노로바이러스 장염의 주요 증상으로는 구토, 발열, 근육통, 두통 등이 있습니다. 13번. 스트레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1번 근육 긴장 완화, 2번 혈액순환 촉진, 3번 관절 가동 범위 확대, 4번 신체 유연성 감소, 5번 부상 예방. 정답은요? 그렇죠. 4번 신체 유연성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하는 게 스트레칭입니다. 14번. 스트레칭의 올바른 방법이 아닌 것은 1번. 같은 동작을 5에서 10회 반복한다. 2번. 동작과 동작 사이에 5 내지 10초 정도 쉰다. 3번. 천천히 안정되게 한다. 4번. 통증을 느낄 때까지 계속한다.
5번 상, 하, 좌우 균형 있게 교대로 한다. 정답은요? 그렇죠. 4번 통증을 느낄 때까지 계속하는 것은요, 오히려 부상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15번 직무 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근로시간 관리, 2번 동료 간의 지지체계 마련, 3번 업무 지침 제공, 4번 흡연과 음주 증가, 5번 정기적인 소통. 정답은요? 그렇죠. 4번 흡연과 음주를 증가시키는 것은 직무 스트레스의 예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16번 요양보사의 직무 스트레스가 미치는 영향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건강상의 문제와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2번 신체 구조와 기능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3번 흡연, 알코올 섭취 등이 증가할 수 있다. 4번 업무 수행 능력이 향상된다. 5번 우울 등 정신 건강이 저하될 수 있다. 정답은요? 그렇죠. 4번 업무 수행 능력이 향상되지 않고 저하되겠죠. 17번 다음 중 요양보호사의 일반적인 감염 예방을 위해 기관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 것은 1번 적절한 보호장구 지급, 2번 정기적 건강검진 실시, 3번 감염 예방에 대한 직원 교육, 4번 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 실시, 5번 개인위생 철저와 소독법 시행. 정답은요? 그렇죠. 5번 개인위생 철저와 소독법을 시행하는 것이 요양보호사의 일반적인 감염 예방을 위해 기관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기관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은 적절한 보호장구를 지급해 줘야 되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감염 예방에 대한 직원 교육을 실시하며 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8번 결핵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번 결핵균은 햇빛에 매우 강하다. 2번 결핵 환자와 물건을 절대 함께 사용하면 안 된다. 3번 2에서 3주 이상의 기침이 있으면 검사를 받아야 한다. 4번 결핵은 유전적 요인으로만 발생한다. 5번 결핵 환자와 접촉해도 검사는 필요 없다. 정답은요? 그렇죠. 3번 2에서 3주 이상의 기침이 있으면 검사를 꼭 받아야 합니다. 19번 결핵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요양보호사가 해야 할 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번 감염 의심 시 의료기관 방문, 2번 감염 대상자를 돌볼 때 마스크 착용, 3번 감염 대상자와 물건 공유, 4번 햇빛으로 침구 소독, 5번 충분한 영양 상태 유지. 정답은요? 그렇죠. 3번 감염 대상자와 물건을 공유하는 것은 결핵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요양보호사가 해야 할 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20번 요양보호사의 결핵 예방을 위한 올바른 방법이 아닌 것은 1번 술과 흡연을 금한다. 2번 충분한 영양 상태를 유지한다. 3번 면역력을 유지한다. 4번 결핵 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시 검사를 받는다. 5번 결핵 환자와 물건을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 정답은요? 그렇죠. 5번 결핵 환자와 물건을 함께 사용하지 않는 것이 결핵 예방을 위한 방법은 아닙니다. 물건을 함께 사용한다고 해서 결핵이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뭘 해야 되죠? 올바른 위생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21번 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여름철에 옴 발생이 많다. 2번 직접 접촉으로 전파된다. 3번 오염된 의복으로 전파된다. 4번 가려움증은 밤에 더 심하다. 5번
증상이 있는 사람만 치료하면 된다. 정답은요? 그렇죠. 5번 증상이 있는 사람만 치료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증상이 없는 사람도 예방적으로 치료를 꼭 받아야 합니다. 22번 옴의 전파 방법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옴에 걸린 대상자와의 직접 접촉, 2번 오염된 의복을 통한 전파, 3번 오염된 침구를 통한 전파, 4번 오염된 수건을 통한 전파, 5번 공기를 통한 전파. 정답은요? 그렇죠. 5번 공기를 통해서 전파되지는 않습니다. 23번 인플루엔자의 증상이 아닌 것은 1번 갑작스러운 발열, 2번 두통, 3번 전신쇠약감, 4번 마른 기침, 5번 설사. 정답은요? 그렇죠. 5번 설사는 독감의 증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인플루엔자 독감의 증상은요. 갑작스럽게 열이 오르고 두통이 생기고 전신으로 쇠약감이 들고 마른 기침을 하게 됩니다. 24번 머리니 관리법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처방된 치료제로 머리를 자주 감는다. 2번 감염 대상자를 돌본 후 귀가시 옷을 세탁한다. 3번 감염자의 베개, 모자 등은 뜨거운 물에 세탁한다. 4번 빗수건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5번 감염된 대상자가 사용한 가구는 물로 씻는다. 정답은요? 그렇죠. 5번 감염된 대상자가 사용한 가구를 물로 씻는 것은 안 되고요. 철저한 소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머릿니가 생기면 처방된 치료제로 머리를 자주 감아주시고요. 감염 대상자를 돌본 후에는 귀가시 옷을 세탁해야 하고요. 감염자의 베개, 모자 등은 뜨거운 물에 세탁하는 것이 좋고요. 빗, 수건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